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010선을 하루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일 대비 0.83% 오른 2010.25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1.14% 오른 664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와 또 기업 실적 변화에 따라 지수가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이것들이 완전히 시장에 노출되거나 또 증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요일에 지수 상승 마감은 연초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분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문가들은 상승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 실무 협상에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FOMC 회의록에서 이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시장 어떨지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전일 대비 1.51%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1포인트 올랐고요. 20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1.24% 상승했습니다. 네, 현재 6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시장, 장장 시장 모두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덕에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개인이 1,930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48억 원, 기관이 1,880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01억 원 현재 물량들 저가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25억 원, 기관이 55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좀 큰데요. 개인이 4,109계약,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277계약, 그 뒤를 이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4,531억 1계약,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은요. 두 가지 종목이네요. 동부제철과 동부제철 우선주가 현재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각설이 나돌면서 현재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동부제철이 2,290원 올라서 9,9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배철강입니다. 현재 25%대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파란불로 이어졌지만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주당 750원 올랐습니다. 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노메딕스입니다. 나노메딕스 역시 13%대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6,4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낙폭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A프로젠 KIC입니다.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하한가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22%대 급등세 급락세 보여주면서 현재 하한가 기록에 현재 정급 급접하고 있습니다. 960원 떨어졌고요. 3,2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혜 양조입니다. 7%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70원 떨어졌습니다. 2,11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들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시그네틱스가 현재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29% 상승했고요. 247원 올랐습니다. 현재 1,08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루멘스입니다.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21%대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595원 올랐고요. 3,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종목은 포비스 TNC입니다. 10.17% 하락했고요.
1,590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원테크까지 보겠습니다. 8.71% 하락했고요. 1,900원 떨어졌습니다. 19,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아시아 주요 증시, 네, 애플의 이 쇼크로 이미 힘입어서 전 아시아 증시가 현재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4일 날에 첫 거래를 시작한 일본 증시는 2%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일본 니케이 지수 2.26% 떨어졌습니다. 19,561엔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대만 증시 역시 애플 쇼크 때문에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1.1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05% 상승한 2,514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그래도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요. 3.02% 현재 급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591포인트 올랐고요. 2152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현재 2.05%로 네, 역시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5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가권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오늘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미국 주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한 것들이 좋은 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5% 상승을 했고요. 9,523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앤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일정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이 설명을 듣는 등 본격적으로 자료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 사법농단 수사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는 다음 달 설 이후부터 삼성바이오 측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삼성 회계법인 손모전무 등 회계법인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최근 잇달라 불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삼성바이오 본사 회계부서와 관련 이 회계법인과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해서 이 확보한 자료와 증선위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또 회계에 문제가 있는지 현재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도 분석에 회계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한 만큼 회계 담당자들의 설명을 듣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현재 추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곧 마치는 대로 삼성바이오와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핵심은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등 이 그룹 수뇌부가 삼성바이오와 공모해 주식 상장 과정에서 회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를 했느냐는 점을 밝히는 것인데요. 특히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 변경 부분 등 증선위가 분식 회계 고의성이 있다고 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이 삼성바이오 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분식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엄중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27%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메리츠 금융입니다. 메리츠 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이 서울 충무로의 생활형 숙박시설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290억 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 투자인데요. 이 3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 메리츠 금융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말이죠. 최근 충무로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에 이 A금융사와 함께 490억 원 규모의 선순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7층으로 이어지는 건물이 대상인데요. 이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해서 메리츠 증권 종금증권과 메리츠 캐피탈 290억 원, 또 A사 200억 원 규모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만기는 2021년 5월까지고 대출 금리는 5%대입니다. 이 선순위 대출 주관사는 SK증권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전체 규모는 1,050억 원이고 시공사는 강산건설인데 이 시행사 측은 2016년 12월 사업부지 매입을 끝냈습니다. 지난해 8월 철거를 마무리하고 이달 착공과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데 2020년 11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은행업계에서는 분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분양률은 착공 시 40%로 11개월 후에 분양 100%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착공 시 30%로 시작해서 15개월 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B업계 관계자는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용 숙박시설의 투자 매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점진적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거와 숙박의 쾌적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엔 종목인 메리츠 금융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메리츠 금융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현재 3.53% 상승하며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전장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장 이슈가 되는 특징주는 J콘텐트리입니다. 이 J콘텐트리가 이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콘텐츠 흥행으로 현재 장 초반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시청률 호조뿐만 아니라 이 메가박스 영화 산업이 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콘텐트리입니다. 현재 8.44%로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400원 오른 5,1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카이캐슬 시청률이 15.8%로 이 JTBC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하나가 실적에 미친 영향은 크지는 않지만 드라마 제작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메가박스 점유율 역시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기준의 20.8%, 또 직영 기준으로 12.6%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엔텔스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오늘 엔텔스에 대해서 이 5G 관련 신규 수요와 또 데이터 트래픽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이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5G 이동통신은 LTE에 이어서 다시 한번 통신 시장에 큰 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엔텔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텔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2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엔텔스는 기본 인프라인 서비스 가입과 개통, 고객관리, 또 사용 금액에 대한 데이터 추출, 또 사용 패턴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5G 사용화가 본격화가 된다면 회사의 신규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이 장비에 필수적으로 장착돼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 수요로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인데요. 또 5G 이동통신에서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스마트시티 등 데이터 시대가 본격화가 되면서 LTE와 때는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사물 인터넷 공통 플랫폼과 연관된 서비스 기술들도 향후 매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텔스는 앞으로 이 삼성전자양 이 관련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KB증권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직접 판매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기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서 이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지난 4일이죠. 이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직판 체계를 추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74% 상승하며 7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파트너가 유통 마진으로 가져가는 40% 수준의 비용을 절감해서 추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특히 염증성 성장질환 치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이 램시마 SC에 대한 글로벌 판매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담하도록 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미국 제약기업인 길리어드와 약 8,800억 원 규모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수출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에 현재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길리어드 두 가지 약물 표적에 작용하는 합성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 개발과 사업화 권리를 갖고 있는 유한양행은 이 한국에서의 사업화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7.73% 상승했습니다. 23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미국 얀센 바이오테크와 1조 4천억 원 규모의 폐암 신약 후보 레이저 티닙을 미국 스파인 바이오파마와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YH14168을 2,4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